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휴가철이 되면 렌터카 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렌터카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피해를 보는 소비자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렌터카를 이용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 자세하게 짚어보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박승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렌터카 이용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분들의 피해 접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렌터가 이용된 소비자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8년도부터 접수된 건수를 보면은요, 2008년도에 한 28건 정도, 29년도에는 한 32건 정도,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한 6월달까지 19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렌터카 이용 시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면책금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철에 관련 접수가 많을 것 같고 또 예,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또 막 상담 전화가 도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하고 여행을 가려고 외제 승용차를 3일간 60만 원에 빌리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 바로 전화를 해서 여행이 취소되어 렌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렇게 말을 네. 했거든요. 예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을 하셨고 글쎄요, 해약 통보는 며칠 전에 하셨던 걸까요? 예약금은 렌터카 계획을 하면서 6만 원을 지불했고요. 네. 취소한 건 렌터를 하기로 한 이틀 전이었어요. 네, 이제 한 예약금으로 10% 정도를 지불을 하셨고 그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무조건 계약을 위반한 건 우리 잘못이라면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10% 정도를 떼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예약금이라고 하면 이제 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어떤 사유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예약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의하면은 소비자가 24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용할 날짜를 기준으로 네.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어떤 보상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가 24시간 이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만일에 이전에, 그러니까 내일 정도 사용 같으면 오늘 오후 정도 이렇게 해약을 요구하면은 네. 총 자동차 대여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사용 날로부터 네, 기준을 해서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하시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24시간 이전과 이후에 그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총 대여 금액이 네. 예를 들어서 한 3일간 한 60만 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여 금액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네네. 소비자가 보통 10%라면 6만 원에 대한 예약금을 냅니다. 근데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안 됐을 때 하면은 다 돌려받을지만 예를 들어서 한 이용 일시의 기준으로 한 네.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니까 그게 네네. 10%면은 6만 원.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한 7만 원 정도의 예약금을 냈다면 한 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까 이제 여행 가기 렌터하기 이틀 전에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 돌려받으실 네.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계속 이렇게 환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처음에 조정을 해보겠지만 안 될 경우니까 네. 소비자가 차량 임대차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 소비자원이나 네. 소비자 단체
또 뭐 지자체 같은 데에다가 그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올해부터는 그 소비자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 국번 네. 없이 137인데 아하, 아마 예. 이 소비자님도 그 137을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자동차 전문 상담원이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을 답변- 통해서 문제를 네.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듣고 계셨죠? 다 네.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원이나 또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으로도 또 추가적인 문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렌터카 계약 체결 시 이제 예약금 보통 이제 우리 상담자분도 10%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10%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10%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꼭 그 10%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표준 약관에 보면은 네. 한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총 이용하는 대여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해약금 이외에도 이제 남의 차를 쉽게 말하면 이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때까지 좀 꼼꼼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그 차량을 그 계약을 할 때는요, 네. 그냥 차량 차종이나 뭐 요금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계약을 네. 할 때는. 예. 특히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럴 경우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그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좀 소비자들이 그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그 많이 등장하는 말이 면책금이라는 말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렌트카라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대여한 차량에 대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책금, 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그 부담하는. 근데 문제는 그 이 면책금의 어떤 그 금액 때문에 소비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과연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비자분들께서 그 면책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좀 따지는 것이 좋을까요? 그 면책금을 얼마를 부담해야 하냐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차량의 그 손상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면책금이라는 게 그 소비자가 그 자차 보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렌트카 회사가 그 자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그 대여자인 소비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고 렌트카 회사에서 그 보험이 아닌 그냥 자기들 차량 그 손해 면책 제도, 차량 손해 면책 제도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그 차량 대여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면책금을 그 소비자 부담해야 되는데 보통 이 면책금 수준은 자기가 운전한 차량이 그 사고가 남으로써 보험이 할증되는 부분하고 네. 또 그 수리 기간 동안의 어떤 후차료 그러고 뭐 차량이 감가되는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 해가지고 면책금을 결정하는데 이 계산은 상당히 그 전문가적인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소비자님들은 일단 렌트카 회사에다가 구체적으로 면책금 내역을 꼼꼼히 그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글쎄 그 렌터카 업체 어떤 자차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킨다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차량에 대해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자차 보험 의무화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보통 자차 보험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보험의 그 강제 보험이 아닌 임의 보험입니다. 임의 네네. 보험.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은 아까 말한 그 저기 대인 대물 뭐 자손 이런 거는 우리가 종합보험이는 강제보험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임의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임의보험을 그 강제시켰을 경우에는 그 렌트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여 요금이 상당히 그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겠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렌트카 회사에서 어떤 그 모랄 해저드를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빙자해가지고 뭐 수리를 뭐 아하, 한다든지 예.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의보험을 해가지고 소비자님들이 그냥 보험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면책 그 렌트카 회사와의 어떤 면책 제도로 갈 거냐는 거는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량을 이제 받으시고 또 돌려주실 때 어떤 차량의 상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그 차량을 인수하게 될 때 점검표랑을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보면은 보통 주로 이제 외관 같은데 어떤 문제점 이런 걸 많이 그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차량 인수 받을 때 그런 부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내가 받은 차량의 어떤 유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럼 혹시 그 비상 상태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차량의 비상 공구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차량을 인수하는 게 그 좋겠습니다. 네, 주의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운행할 때 보통 보면은 상당히 그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렌트카에. 네. 뭐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렌트 같은 경우 보통 그 빌리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동선에 갔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운전 면허증을 다 소지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뭐 아무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아하, 괜찮다고 예.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만일에 그 원래 그 차량 계약을 할 때 그 운전자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사고가 발생되면은 어떤 보험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낭패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 뭐 음주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렌트카 차량을 가지고 뭐 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아하,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렌트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의 차를 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소비자님들이 그 차량을 인수할 때부터 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운전을 할 때도 상당히 그 본인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렌트카에서 통보하는 문제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고를 갖다가 자기가 잘 아는 뭐 정비 공장이 있다 해가지고 임의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렌트카 회사하고 어떤 수리 문제와 가지고 또 많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렌트카 통보를 하고 네. 그 렌트카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받는 게 많은 분쟁을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렌터카 이용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즐거운 여름 휴가철 낭패를 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박승태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